동화세입니다. 이제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이제 도시화되고 공업화되고 그런 거죠. 그러면 공장을 어디서 세우는지 알잖아. 공장.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 때문에 도시가 생기는 거잖아.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 시대잖아. 생산. 공장을 어디다 세우는가 되게. 근데 이제 공장을 세울 때 교통으로 운송이 편리한 것도 있지만 운송. 그죠? 그러면 이 어떤 거는 배로 비행기로 못 올 게 있지. 배로 옮길 게 있고 어떤 거는 자동차로 옮길 만한 게 있고 어떤 건 기차로. 그러니까 교통의 수단의 종류에 따라서 되게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대량으로 옮기려면 뭐라고요? 땅은 기차, 시베리아 철도 수송처럼 아니면 바다는 배잖아. 그러니까 항공 저기 뭐 수에즈 운하나 이런 거 막히면 난리 나잖아. 그래서 배로 움직이는데 총 운송비를 따지면 이렇게 이동하는 비용하고 그 전에 수에즈나 막혔을 때 배가 안 가고 하루에 바위 위에 떠 있는데 얼마큼 내야 돼? 환경오염세처럼. 그러면 뭐 10일 있어봐. 그럼 거기서 먹고 자고 애들 다 그러잖아.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인건비도 늘어나고 저절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항구에서 이게 기점과 종점이 시작하는 거야. 이 시작되는 거나 종점. 여기서 실을 태하고 빨리빨리 실어야지. 여기 빨리빨리 내려야지. 근데 그 말대로 뭐 빨리빨리 순서대로 뭐 팍팍팍 해주냐고. 항구 배 상황이나 이런 거 다 다르지. 그러면 그 중에 이 배가 제일 위험한 건 뭐야? 보험이야, 보험료. 왜 그러냐? 한번 바다에 빠져가지고 엎어져 버리면 이거 완전히 날아가잖아. 보험료가 엄청 세겠지. 이 터미널이 뭐라고요? 항구 유지해야 되고 하역비 이렇게 그 물건 위로 올리고 싣고 내리고 하면 다 돈 드는 거 아니야. 인건비 다 들 거 아니야, 그지?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기점과 종점의 비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주행은 예를 들어 어떤 주행거리 관계없이 이거는 1km를 가도 보험료 내야 되고 터미널에서 유지비 그지? 터미널에 있어야 되고 싣고 내리고 해야 되잖아. 100km를 가도 똑같잖아. 이거는 기종점 비용이. 단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가 더 쌀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치? 화물이 양이 적으면 그거랑 상관없잖아. 배가 2개만 싣고 가든 100개를 싣고 가든 그지? 근데 인건비는 차이가 좀 나겠지. 하역비의 차이. 그렇죠? 어쨌든 관계없이 일정 부분 최소치를 하더라도 내야 될 게 있다는 거겠지. 그 일정하다는 건 최소치가 있다는 거지. 운송 규모나 터미널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터미널로 내려서 하느냐, 어디로 들어가느냐. 왜 그러냐면 여기가 항구가 안 내려줘. 근데 여기는 잘 내려줘. 여기로 차로 조금 움직이면 돼. 그럼 그게 더 빨라. 그럼 그거 하지 차라리. 이 항구 가봤어, 그지? 그런 것처럼 운송하는 규모 틀이나 터미널의 상황에서 이게 뭐 하역비도 다 다를 수 있고 나라마다. 응? 터미널에 들어온 내용도 다를 수 있고. 근데 주행비율은 거리에 따라서 뭐 일정하게 증가를 하겠지. 일정 부분 늘어날수록 점점 왜냐면 기름값도 더 많이 쓰이고 배 사용료도 더 쓰이고 인건비도 그러니까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근데 짧은 거리 이렇게 딱 하는 것보다 일정 거리 이상 갔을 때 평균 단가가 떨어지니까 도움이 되는 상황도 발생하겠지. 너무 짧은 거는 야 배에서 실어가지고 여기까지 가면 이거 내리고 이것도 비싼데 여기서 인원 짧게 쓰면 차라리 오래 가는 게 멀리 가는 게 더 평균 단가는 떨어질 수도 있겠지. 교통수단에서 이 도로는 차에 싣기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리고 자동차 길이만 되면 되니까 가장 저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철도용 해상용보다 비싸겠지. 근데 자동차 기름이. 왜 철도는 한꺼번에 여러 대를 끌고 가서 싸요. 배도 사실은 싸요. 이 자동차로 가면 감가상각비에서 장난 아니게 비싼 거야. 자동차로 가면. 근데 빠르게 다다다다다 가고 운전을 해서 바로 집 앞에까지 가고 그러니까 땅에는 이게 죽겠지. 지역 차가 들어가는 데는 다 되겠지. 근데 철도는 대량으로 하잖아. 그치? 해운도 대량으로 하고 항공은 대량은 아니더라. 가벼운 거 빨리 엄청 항공료가 비싸니까 기종점 비용이 엄청 비싸겠지. 그런데 반도체 같은 거는 빨리 가야 되잖아.
장거리 비행기 타고 가야지. 배 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어떤 가치에 플러스 가치가 더 붙는 게 이게 부가가치거든. 자, 밀을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고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동안에 추가된 가치가 부가가치야. 반도체로 핸드폰 만드는 부가가치가 높잖아. 그러니까 빨리 비행기로 보내라고 그러잖아. 됐어요? 그런 다음에 요거는 철도하고 해운 비기면 이 바다로 배 띄어서 가면 주행 비용은 싸다는 거지. 근데 기점 종점에서 항구 이용하고 싣고 내리고 이거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장거리 갈 때 배로 보낸다는 거지. 배편에다가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지. 비행기로 화물을 택배 보내는 거랑 배로 보내는 거랑 미국으로 보냈을 때 배편이 더 싸. 근데 2달 걸려. 어떻게 되면 잘못 가면 한 달 걸리고 막. 이해됐죠? 장거리로 보내는데 좋다는 거지. 근데 철도는 기존적 준비용이 요거보다는 요거하고 요거 중간이겠지. 해운하고 이렇게. 근데 철도는 중간이겠지. 땅이니까. 도로와 해운의 중간점. 이게 중간점. 근데 중거리, 중간거리에 적당하다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기종점 조형이 뭐예요? 운송비 생각하면 돼. 항공비, 운송비 하려면. 도로에서 운송하는 거랑 철도라면 철도가 싸겠죠? 철도에 실어서 여러 개 가니까. 이해돼? 배가 더 싸다는 거지. 철도로 갈 수 있는 게 제한되니까 배로 전 세계 돌아다닐 때 어떻게 보면 바다가 더 많잖아. 실제적으로. 됐죠? 그러면 구분할 수 있겠죠? 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어쨌든 교통통신으로 발달해서 제약이 줄어들었죠. 이제 제약이 완화돼서 쇼핑도 택배요. 쇼핑, 의료 이것도 이게 화면으로 진료하는 거 알죠? 외국에서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 이거는 좀 많이 했고 이제 상거래 이제 스마트워크 활성화되고 경제 활동의 공간 변화에서 기업이 잡아봐. 공장에서 가게를 안 보내고 바로 이 물류창고로 모았다가 바로 여기서 그냥 가정으로 뿌리잖아. 맞지? 그래서 이 물류창고는 요 동네, 이 물류창고는 요 동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공장, 물류창고, 여기에다가 연구소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 그치? 뭐가 가게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연구소, 생산공장 이게 따로따로 이제 같이 없어도 돼. 경제활동의 결절지역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결절지역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도 결절지역이고 결절지역에 집중한 사거리에 집중하거나 여기 있으면 좀 편하죠. 경제활동은. 근데 주요 교통로를 따라서 이게 큰 대로만 있으면 교통로 주변에다 여기다가 고속도로 근처에다 여기다 공장 짓고 여기다 짓고 그러잖아. 그제? 주요 교통로만 있으면 이제는 빨리빨리 운송한다는 거지. 특히 전자상가가 되니까 점포 없이 창고나 물류창고나 택배나 이게 대박이었잖아. 그제? 소규모 사정 전통시장 이런 거 다 안 가. 전부 다 택배로 시켜. 전통시장 안 가. 그냥 뚜디디 이렇게 하면 저쪽 뭐 마트에서 배달해줘. 크림만 하면. 됐죠?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달라진 거죠. 공간 변화, 가상공간.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가상공간에서 물리적 공간이 결합돼서 유비쿼터스 되는 환경 조성. 이건 뭐냐면 딱 가가지고 여기에 OCD인데 가가지고 여기다 이걸 딱 링크하잖아. 그럼 내 아바타가 여기서 옷을 입어볼 수 있어. 이 옷을. 이해됐지? 그리고 어느 공간에 가면 이렇게 딱 누르면 거기에 시설은 별거 없는데 증강 형식이랑 결합해가지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직접 물건을 안 놔도 증강 형식이나 이런 거 결합하면 연결돼. 가상공간과 현실공간 증강 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모난 거 있는데 나중에 보면 증강 형식에서는 그 컴퓨터 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센서를 읽어가지고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유비쿼터 쓸 때 통합 환경이 조정됐고 도로도 지능형 첨단 도로야. 스마트 하이웨이 스마트만 붙이면 다 좋은 줄 아네. 하이웨이는 고속도로고 스마트 하이웨이. 정보 서비스가 고도화됩니다. 산업 고도화되고 공업사회
공업사회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지? 공업사회 전, 농업사회 1차, 공업사회는 2차, 탈공업사회는 3차, 정보사회. 그래서 제3의 물결이라는 거죠. 지금은 4차죠. 의료나 또 뭐냐? 뭐 AI 뭐 이런 걸로 4차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죠? 1차는 농업, 2차는 공업 대량 생산, 3차는 정보와 컴퓨터, 그다음에 이제 4차가 됐어요. 우리나라 60년대 경제개발 시작을 했고 제조업으로 간단한 경공업 제조업을 해서 2차 산업 비중이 높다가 점점 이제 낮아지고 3차 산업으로 이동을 했고 그게 탈공업화입니다. 탈공업화. 공업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금융, 지식, 문화, 정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돈이 더 많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신발 몇십만 개 만드는 것보다 영화 하나 수출하는 게 돈 더 많이 된다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방탄 혼자 보는 게 더 많다 이렇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동 중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됐다는 건 아니고. 서비스형 공급 주체에 따라서 서비스업이 나라에서 하면 공공이죠.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 서비스도 하죠. 당연히 민간. 수요에 따라 서비스 소비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는데 소비자는 이용하는 사람. 그죠? 생산자는 그걸 기업처럼 만들어서 해주는 사람. 그러면 요 생산자는 고객들 있는 대도시 중심에 구도심에 회사를 유치시켜서 이게 도심일수록 비싼 업종이 들어가요. 은행이나 뭐 이런 거, 돈 잘 버는 거, 병원이나 이런 거. 제일 많이 버는 게 은행하고 병원 아닐까 돈? 그지? 엄청 큰 사거리에는 은행과 병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은행, 병원 옆에 백화점. 그게 3대. 소비자가 이동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산 유치한다. 소비자는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고 생산자는 다 모아놓을 테니까 일로 오라고 크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하면 그러니까 편의점 이런 거고 생산자가 원하는 그 생산 그 모드는 백화점처럼 하나 큰 백화점 정할 테니까 오라고 모여오라고 너네가 알아서 찾아오고 이런 거겠죠. 서비스 업종도 그런 느낌이 강하죠. 네. 여기까지.